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에서 정신여중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손서은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정신여중의 내신 스타일과 이제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그에 대한 전략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선 정신여중의 내신 특징을 보겠습니다. 정신여중은 동아 2 출판사를 쓰고 있고 보통 교과서가 2개 정도 들어갑니다. 뒷부분에 more reading이라고 해서 또 추가적인 지문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들어가는 편이고 요거 외에 문법이라던가 팝송 지문이라던가 학교 프린트가 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여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문제 특징만 좀 키워드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담화랑 독해는 평이하다. 서술형이 40점에 달한다. 그리고 본문을 변형시키는 어법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어법과 영작이 총 40%를 차지한다. 라고 이제 뽑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들 방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설명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시험 범위를 알아보는 도중에 요번 2024년은 첫 중간고사는 객관식 100%만 출제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정신여중이 서술형이 이제 메인인 학교였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절대 안심할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모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똑같이 주관식을 아예 없애고 객관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때 1등급 컷은 훨씬 더 내려갔다는 점, 아이들이 결국에는 객관식으로 되더라도 그 긴 문장을 다 읽어내고 거기에 들어갈 표현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사소통 영역인데 한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상중하 중에서도 하에 해당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핵심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숙지해 놓고 한글로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주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문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충 어느 영역인지 좀 감이 오실까요? 일단 첫 번째 영영풀이, 가장 무난하게 물어보는 어휘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시면 이제 정신여중은 그냥 단순히 어휘를 영영풀이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영풀이에 들어갈 단어까지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 단어,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apply처럼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이제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휘는 이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유형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영영풀이로 이제 주로 나와서 시험 범위의 모든 핵심 단어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미 지금 제가 2장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의 영영풀이 학습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영풀이를 읽었을 때 이 단어다 이렇게 답을 맞추는 것을 떠나서 이제 그 영영풀이 안에 있는 어휘도 본인들이 직접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정신여중의 독해형은 7에서 10문항 정도 나오고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유형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익숙한 수능 유형,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내신 유형 다 적절하게 섞여서 나옵니다. 글을 크게 보자면 글의 제목, 삽입, 그다음 빈칸 요 정도 나오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영어 보기로 내용 일치, 그리고 이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추론 문제죠. 그리고 뭐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답을 할 수 없는 질문, 약간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 일치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문항수는 많으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문단별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단별로 정확하게 하는 내용이 뭔지 주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긴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 일치, 여기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빈칸 추론, 패러프레이징 표현, 다 이런 것들이 영어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연습,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객관식 100%로 출제한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이 조금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지문을 시간 내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찾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항은 제가 얘도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법 파트거든요, 어법 파트.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인데 생각보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밑줄이 굉장히 깁니다. 어법상 바른 것은 질문은 굉장히 심플한데 보다시피 물론 한 단어의 밑줄이 그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킬러라고 하죠.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장에서는 지금처럼 통문장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려면은 암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나온다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는 제가 굳이 보여드린 건
객관식으로 나와도 서술형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영작했을 때 몇 번째 오는 단어를 고르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도 보다시피 5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객관식으로 나와도 똑같이 우리가 통함기 하는 연습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여기 가운데 있는 지금 여기 밑줄 친 1번을 영작하세요. 보면은 당신은 물 한 방울로 당신의 목을 적시고 계속한다. 이 문장을 영작하라고 하는데 단어, 조건, 칸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외우지 않고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통함기는 이제 필요하겠죠. 중요 문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찌르면 툭 나올 것만큼 반복적인 암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다 핵심 원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직접 찾아 고치기, 변형으로도 이제 틀린 거 잡아내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법이랑 이런 서술형 부분이 한 40%에 차지하고 중상 난이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문제 자체는 심플해요. 객관식으로는 어법상 올바른 거, 뭐 쓰임이 같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서 단어 밑줄부터 좀 전에 보여드린 통문장 밑줄까지 난이도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문장 영작은 일단 지금 당장은 예외긴 하지만 정신여중 자체가 조건 확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아예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문이랑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이것 외에 이제 어법 문제, 어법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을 쓰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꼭 쓰라던가,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쓰라던가, 따옴표, 시표 같은 걸 제대로 표시를 하라던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막 10점짜리로 나왔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틀렸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부터 다시 주관식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통문장 영작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작을 하는 와중에 본인들이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 시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꾸자꾸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교과서 핵심 문법,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설명과 응용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기본적인 오형식이라던가 사역동사, 분사 이런 개념들도 같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여중은 학교 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막 팝송 지문 같은 거 갑자기 툭툭 나올 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다 나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여기서는 내용만 낼게, 여기서는 어휘만 낼게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필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 제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뭐 팝송은 그렇게만 훈련을 시킨다던가 반복 훈련이 들어가겠죠. 응용 훈련까지. 그래서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서 그 필기도 꼼꼼히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듯이 중요한 문장은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 적어야 되니까 중요 문장은 관사,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KNS에선 정신여중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제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모든 시험 범위가 꼼꼼하게 이제 수업이 들어가야겠죠. 핵심 어휘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영 표현, 그리고 유반이어, 그리고 문법적인 사항들, 내용, 아이들 한글이랑 영어 다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험 시작할 때 정신여중의 유형의 스타일로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요번에는 일단 당장 중간고사는 아마 객관식을 위주로 많이 풀릴 건데, 그래서 본인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여중 유형에 많이 익숙해지도록 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중요 문장은 본문 빈칸 테스트로 통문장 암기 훈련 아이들이 수업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전반적인 한 범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용과 어법적인 게 숙지가 됐다.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는 영영, 사비, 그리고 이제 본문 변형해서 어법 찾아 고치기, 변형 문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를 그냥 주고 채점해서 오답해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유독 많이 틀리는 유형을 제가 틀린 걸 다시 보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해서 계속 풀려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취약한 유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변형 지문으로 찾아 고치기 연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기계적인 암기 지향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신여중은 본문이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이들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거든요. 이해를 기반으로 정확한 내용 숙지와 어법 숙지가 되어 있는지, 변형 지문을 이제 그걸 찾아서 직접 고쳐낼 수 있는지, 여기까지 이제 훈련을 시킨 후 마지막으로 최종 직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정신여중 스타일로 1번부터 한 26, 7번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된 실전 모의고사 1회분으로 시간 안에 OMR까지 작성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여중은 저희가 주 2회반, 주 1회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30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수업 중간 또는 수업 마무리쯤에 그날 배운 내용이 이제 테스트가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 찾아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거 관련한 문제도 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신여중 2학년 친구들이 내신 입시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입시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습관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A등급을 받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누구는 똑같이 A였는데 누구는 1등급, 누구는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지금 첫 중요한 중간고사 시작인데 제가 그 아이들의 기본기를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양질의 수업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